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두 함수에 대해서 하더라도요, 합이나 곱을 했을 때 또는 합성함수를 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 fx라는 그래프를 지금 그려놨는데요. 자, 조건함수로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어요. 자, gx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우극한, 좌극한을 다 따져봐야 되는 구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자, 이렇게 해볼 겁니다. 편의상 0에 대한 우극한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봐 볼게요. 교재에서의 표현 방법은 아닙니다만 좀 빠르게 풀이를 해 나가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은 그러면 어떻다라는 얘기냐 하면은요, 0이라는 곳에서 x 값이 0이 있죠. 자, 0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걸 말합니다. x가 오른쪽에서 0을 향해서 가고 있죠. 자, 우극한이니까 그러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0을 다가가는데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에서 움직여야 되죠. 그래프를 따라서, 그쵸.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에서, 자, 1을 향해서 가고 있죠. 여기는 1요. 자, 그 다음에 G는요. G는 0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 오른쪽에서 0을요. 오른쪽에서 0을 갈 때의 함수를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서 다가갑니다. 0으로 다가가고 있죠. 자, 여기서는 1로 다가갔었고 여기서는 0으로 다가갔었죠. 그래서 그 극한값은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그 극한값은 자, 1 더하기 0이 되어서 1이라는 우극한의 결과가 나와졌고요. 자, 그리고 0에 대한 좌극한과 또 G에 대해서도 0에 대한 좌극한 둘을요.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에 대해서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다가가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따라 왼쪽에서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좀 헷갈리니까 미리미리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요. 자, 0을 향해서 가는데, 자, 왼쪽에서 0을 향해서 가는 거였었죠.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뭐라고 적을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예로 x가 1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1에 대한 우극한을 내가 표현을 이렇게 적을게요. 1에 대한 우극한 더하기 g에 대한 1에 대한 우극한을 따져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y fx 그래프에서 1에 대해서 우극한이니까요. 오른쪽에서 0으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1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1로 x가 1인 곳으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점점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가지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1이라는 곳에서 자, 우극한입니다. 역시요. 자, 오른쪽에서 1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죠. 그래프 점점 올라갑니다. 2를 향해서 갔네요. 그쵸? 그래서 2라고 적어야 합니다. 플러스 2 이렇게요. 자, 그러면 그 극한값은 1이라고 되어야 하겠네요. 자, 그리고 1에 대한 좌극한과 그리고 또요 1에 대한 좌극한을 또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1에 대한 좌극한은요 왼쪽에 접근한거요. 왼쪽에서 점점 내려가네요. 1을 향해서. 그쵸? 자, 0으로 다가갔습니다. 0을 적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gx 그래프에서는요 왼쪽에서 다가갑니다. 왼쪽에서 1을 향해서요 그래프를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1이 되어졌네요. 자, 그래서 얘네의 극한값은 1. 이것은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극한값은 그쵸?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된다라는군요. 자, 이렇게 두 그래프가 1이라는 곳에서 그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였지만 더해 가지고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곱에 대해서도 자, 0에 대한 우극한과 g에서 0에서 우극한 이것은요. 좀 전에 사실은 이거는 그래프상에서 본 건데 여기 이미 적혀져 있죠. 1과 0을 아까는 더했었고 이번에는 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과 0을 그쵸. 바로 그냥 적을게요. 그럼 이건 0이 되어질 것이고 0에 대한 좌극한과 자, 0에 대한 좌극한을 곱해서 2 곱하기 0 보여집니까? 2 곱하기 0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것은 여기 또 0이네요. 자, 그럼 이것의 극한값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극한값이 얼마로 존재합니까? 0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1에 대한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져보았어요. 1에 대한 우극한. 자, 여기서도 1에 대한 우극한은요. 자, 위에서 계산했던 요거 두 개에서 계산했던 값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곱하기일 뿐인 것이지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f의 1의 좌극한과 g에서 1의 좌극한은요. 자, 그것은 역시 0과 1을 곱하는 것으로서 표현해 줘야 되겠죠. 1을요. 그럼 0이 되어져서 자,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없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약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약식으로 표현하지 말고요. 정상적인 표현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극한의 표현은 자, 어떻게 적어야 하냐면요. x가 0의 우극한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적었을 때 자, 이거 어떻게 합성함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정말 잘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요, 치환을 해 둘게요. 일단 fx가 어디로 가지느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fx를 t라고 치환을 해 둘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자, 극한값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리미트 t의 값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t의 값이 어디로 가느냐,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0의 우극한이면 1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약간 작은 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t의 값이요. 1보다 약간 작은 값을 가졌다. 그래서요. 1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자, 그래 놓고서 그럼 요걸 t라고 본 거고요. 자, gt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gt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누구한테 가서 알아보냐면 g 그래프에서 알아봅니다. 1에 대한 좌극한입니다. 1에 대한 좌극한요. 1에 대한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1이다 라고 적어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좌극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어볼 생각입니다. 좌극한, 자, g에다가 fx인데요. 자, 이건 역시도 이것을 t라고 우리가 두어볼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리미트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그 t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0의 좌극한요. 왼쪽에서 접근한 값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타고서 왼쪽에 접근하면 2를 향해서 가죠. 근데 2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갑니다. 자, 그래서 t의 값이요. t의 값이 2를 향해서 가는데 2의 조금 작은 값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g 값은요, 어디로 가지는지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2에 대한 좌가 이거는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1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1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은요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말고요. 조금 약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할게요. 여기서부터. 그럼 g에 대한 1s의 0s의 우극한을 먼저 볼게요. 0s의 우극한, f의 0s의 우극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는요. 자, 그러면 0에 대한 우극한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던 건데 0에 대한 우극한요. 0인데 이 그래프를 타고서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 그럼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1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이죠. 1보다 작은 값이라 그래서 좌극한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1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다가갑니다. 왼쪽에서 1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럼 여기다 1을 적는다고요. 위에서의 결과와 동일하죠? 표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서술형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방법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에 대한 좌극한 F에서 먼저 봐야죠. F 그래프에서 0에 대한 좌극한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타고서 0으로 다가가면은요 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2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2에 대한 좌극한이다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g에서 2에 대한 좌극한을 따라가 보니까 그 2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이건 방향성이 없이 그냥 바로 1이네요. 자, 이렇게 1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자, 이 경우도 우리가요, 그럼 약식 표현인 이 방법을 통해서 바로 설명을 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F의 G의 1에 대하여요. 자, 우극한으로부터 출발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 그래프에서 먼저 이번엔 시작해야 됩니다. 자,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요, 오른쪽에 접근합니다. 자, 그래프를 타고서 오른쪽에 접근해보면, 그래프를 타고서 2를 향해서 가고 있군요. 2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에다가 2에다가요, 좌극한, 이렇게 적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 그래프를 가지고 또 봐야 되죠? 2에 대해서요,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0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 0이다가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 경우는요, 우리가 f의 g에 1에 대한 좌극한이다 이렇게 봐줄 것입니다. 그러면 f의 g의 1에 대한 좌극한 보겠습니다. 1에 대한 좌극한요, 1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1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보다 약간 작은 값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보다도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F 그래프에서도 1에서 왼쪽에서 다가간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게 0으로 가고 있군요. 자, 그래서 이것도 0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극한값은요, 얼마가 되어집니까? 그쵸? 0이다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잘 살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봐도 괜찮겠습니다.